네, 안녕하세요. 코드 없는 프로그래밍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딥러닝을 제가 한 1, 2년 동안 사용해 보면서 들은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제가 1년 전에도 딥러닝에 대해서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때랑 같은 생각도 있고 약간은 바뀐 생각도 있어서 업데이트 겸 후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선 저에게 딥러닝 전문가냐고 물어보시면은 저는 겐에 대해서 만들고 새로운 아키텍처를 만들거나 그렇지는 않았고 그냥 인더스트리에서 딥러닝을 가져다가 활용하는 정도, 그러니까 인더스트리에서 가지고 있던 문제 혹은 기존 머신러닝 방법으로 풀어갔던 문제를 그냥 딥러닝으로 풀어봤던 경험,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 기준에 따라서 전문가가 될 수도 있고 딥러닝을 아주 조금만 아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딥러닝을 실제 업무로 사용하면서 여러 가지 드는 생각과 뭐가 더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선은 딥러닝 자체가 정말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고 앞으로도 많이 바꾸어 갈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고전 머신러닝, 특히 서포트 벡터 머신을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 딥러닝이 들어오면서 이제 데이터 많이 넣고 뉴럴 네트워크 트레인 시키고 나온 결과를 보게 되면은 제가 해왔던 결과보다 딥러닝의 결과가 훨씬 더 좋아요. 그러면서 딥러닝의 결과들이 이제 속속 나오잖아요. 특히 최근에 테슬라가 보여준 완전 자율주행 모드, 제가 알기로는 딥러닝을 기반으로 돌아간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점점 세상에 나오면서 딥러닝이 성공적인 프로젝트가 알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던 인더스트리도 딥러닝을 바라보는 시각이 과거와는 많이 달라져 가는 것도 사실이에요. 가장 대표적으로 한 3년 전, 2년 전만 해도 제가 딥러닝 솔루션을 가져다가 주면은 저 포함으로 딥러닝의 단점들을 어느 정도 뽑아주었어요. 첫 번째가 데이터가 정말 많이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인퍼런스에 컴퓨테이션 리소스가 많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단점 두 개로 많이 뽑았었는데 이게 실제 여기저기서 딥러닝을 활용한 성공적인 프로젝트가 점점 알려지면서 그러한 단점이 더 이상 단점으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딥러닝에 대한 시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첫 번째로 데이터가 정말 많이 필요하다라는 게 하나의 단점이었는데 이제 딥러닝 솔루션을 적용을 하면은 그 결과가 좋을 거라는 게 예상이 되니까 과거에는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다라는 게 단점이 됐었는데 이제는 그 많은 데이터를 만들어 가는데 필요한 비용과 리소스가 투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단점으로 뽑았던 게 인퍼런스에 컴퓨테이션 리소스가 많이 필요하다. 이제는 딥러닝 솔루션이 워낙 성공적이라는 게 많이 알려지니까 그냥 GPU를 가져다 쓰면 돼 라는 식으로 접근 방법이 바뀌었어요. 거기다가 이제는 SoC AP 칩에 CPU, GPU, 그리고 뉴럴 네트워크 프로세싱 유닛까지 들어오면서 더 이상 딥러닝 솔루션을 돌리는데 필요한 리소스, 그 시간이 부담이 되지 않을 정도로 하드웨어 환경이 많이 바뀌었어요. 거기다가 한 발 더 나아가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만든 딥러닝 솔루션을 더 저전력 그리고 더 빠른 스피드로 돌리기 위해서 아예 칩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정도로 딥러닝의 위상이 과거의 단점을 전부 없앨 정도로 좋아졌는데 제가 딥러닝을 실제로 써보면서 몇 가지 느낀 것들이 있어요. 우선은 딥러닝에도 디버깅이 필요해요. 우리가 일반적인 프로그램을 짜고 버그가 발견이 되면은 그 버그를 찾기 위해서 코드를 헤매게 되는 거죠. 코드에 딱 이 파트에 버그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부분을 고쳐서 디버깅을 하는 거죠. 그런데 딥러닝 솔루션에서도 버그는 발견이 돼요. 버그라는 게 사람이 실수한 거일 수도 있는데 결국은 우리의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게 버그예요. 그런 것들을 false positive 혹은 false negative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러한 false positive, false negative를 만들어낸 데이터를 역으로 찾아가서 이게 아마 레이블이 따로 돼 있었겠죠? 그래서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그거와 가장 비슷한 데이터들을 많이 확보를 해서 다시 뉴럴 네트워크를 트레인을 시키고 실제로 그 false positive와 false negative가 고쳐졌는지 확인을 하는 작업 자체가 딥러닝의 디버깅이에요. 이게 일반적인 디버깅의 관점과 많이 다른데 실제로 제가 이런 방법으로 디버깅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은 약간 과거의 생각을 가진 분들 아니면 딥러닝이 그냥 마음속에서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이제 막 심술을 부려요. 그게 무슨 프로그래밍이냐, 그게 무슨 디버깅이냐, 그걸 어떻게 믿냐 이런 식으로 심술을 부리시는데 그런 관점은 언젠간 사라질 거예요. 이처럼 우리 생각의 관점을 바꿔야 되는 게 딥러닝인데 이러한 딥러닝에서 가장 핵심 가치는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은 여전히 저는 그 핵심 가치는 데이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저번 딥러닝 영상에서 데이터 말고 또 다른 핵심 가치는 인프라스트럭처, 데이터, false positive, false negative 같은 게 나오면은 그를 따로 모아서 다시 리트레인을 시킨다든지 이러한 자동화된 인프라스트럭처가 핵심 가치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그 생각은 약간 바뀌었어요. 이러한 인프라스트럭처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서 더 이상 핵심 가치가 아니에요.
그럼 제가 딥러닝의 핵심 가치는 데이터라고 했었고, 데이터는 회사의 자산인데 그거 말고 우리 개인들이 가져갈 수 있는 능력, 그 가치는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은 제가 볼 때는 어떠한 문제를 봤을 때 어떠한 방식으로 딥러닝을 적용을 시킬지 그거를 생각하는 게 그 자체가 엄청난 가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은 실제 우리가 보게 되는 업무는 간단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혹은 오브젝트 트래킹이 아니에요. 그냥 로우 데이터 전체가 와 있고 꼴은 그냥 최고의 퍼포먼스, 그냥 이게 다인 거죠. 그랬을 때 로우 데이터에서 인풋 도메인을 어떻게 설정을 할지 이걸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엄청나게 중요한 능력이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뉴럴 네트워크는 여러분들이 배운 그대로 트랜스퍼 러닝을 한다든지 리그레션 모델로 만든다든지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넣는다든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뉴럴 네트워크가 만들어낸 아웃풋이 있을 거예요. 레이블 데이터가 있잖아요. 이 두 개의 차이를 코스트 펑션으로 나타내는 거고, 그 코스트 펑션을 미니마이즈 하는 게 모든 머신러닝의 핵심 원리인데, 레이블 데이터와 뉴럴 네트워크가 예측해낸 결과를 어떻게 그 디스턴스를 정의를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사고가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똑같은 로우 데이터와 똑같은 최고의 퍼포먼스, 이거를 만드는 게 개발자의 목적인데, 누군가는 이 로우 데이터를 보고 3D 인포메이션을 뽑아서 인풋 도메인으로 놔요. 누군가는 템포럴 데이터까지 인풋 도메인으로 놔요. 누구는 그냥 2D 데이터만 인풋 도메인으로 놓고, 또 누군가는 이 문제를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로 보는 사람도 있고 리그레션 문제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좀 모호한 문제를 봤을 때 어떻게 접근하면 되겠다라는 그 인투이션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능력이 되는 거죠. 게다가 여러분들이 딥러닝을 배우셨다면 아마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혹은 오브젝트 트래킹을 주로 배우셨을 텐데, 적용할 수 있는 문제들 중에 순수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혹은 순수한 오브젝트 트래킹은 0.1%도 안 될 거예요. 다른 99.9%의 문제는 우리가 배운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 데이터는 RGB 데이터가 아니라 그 도메인에 맞는 그들만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데이터에서 어떻게 인풋 도메인을 만들고 뉴럴 네트워크를 적용을 할지, 이게 딥러닝에서 개발자가 가져갈 수 있는 핵심 가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딥러닝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분야에 따라서 우리가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분야가 있고, 시뮬레이션으로 만든 인풋과 아웃풋 데이터만으로도 무제한에 가까운 트레이닝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생각, 아이디어, 그리고 이거를 실제 딥러닝 모델 혹은 제품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개발자들이 진짜 가치 있는 개발자가 되는 것이죠. 네, 그럼 이렇게 제가 딥러닝을 사용하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점들을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경험과 생각이니까 그거 감안해서 들으시면 되고요. 사실 소프트웨어 업계에도 엔지니어가 우선이 되는 분야가 있고 기획, 마케팅이 우선이 되는 분야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쇼핑몰, 웹, 앱, 그리고 게임 시장은 기획, 마케팅, 영업이 기술보다 더 중요해졌어요. 그런데 딥러닝을 중심으로 한 머신러닝은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몇 년간은 엔지니어 그리고 데이터가 더 중요하고 우선시 되는 분야니까 개발자들에게는 괜찮은 분야일 거예요. 그럼 코드 없는 프로그래밍의 간단한 딥러닝 리뷰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